네, 여러분. 행운은 없습니다. 운이란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담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건강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어느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직접 만족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소개하는 생각의 힘에 관한 명저들, 지금의 명저들을 만들어낸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위대한 생각의 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직 이 생각의 힘으로 사람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오늘의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다가 몇 번째 뭔가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알겠다가 되는지 정말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특히나 오늘 영상은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 눈을 감고도 자주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작품의 특성상 앨런의 이야기를 주로 인용하되 고전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생각보다는 자신은 일을 적당히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또 여기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을 통제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편 저기엔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네요. 그는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사람도 부를 얻을 자격이 없죠.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가 파산해도 그 상황은 자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는 그저 상황만을 탓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은, 그리고 모든 상태는 생각에서 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세계는 나의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필히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을 정리정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면 상황이 결국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걸 절절히 통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건요, 정신이 변하면 상황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주인이고 상황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상황을 결정하고 만들고 해체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결정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겠죠. 결정하는 존재는 자신이 아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요. 그러니 내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자신을 개선하는데 소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개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이 자신의 두 손에 거머쥡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벽에 부딪혀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온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이견도 끼어들 틈이 없죠. 생각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소리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힘을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죠.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우리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해요. 본질을 바꾸려고 안 합니다. 그 힘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힘을 알고도 바꾸려 들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이쯤에서 제가 정말 수만 번도 더 했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왜 마음에 안 드는 상태를 지속하는가? 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에요. 대답은 뭘까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정신이란 말, 생각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말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오히려 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임스 앨런은 바로 이 상태가 무지한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걸 데리고 와요. 불안해지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이제 곧바로 몸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네. 두려움은, 불안은, 의심은 육체를 빠른 속도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병에 이르죠.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경계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육체는 정신을 따라갑니다. 여기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리 식생활을 바꾼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죠. 생각을 갖고야 더 이상 억지로 막 참고 있는 그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유연해서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정신의 작용에 따른 대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육체인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건 나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녀처럼 밝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96살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온화하죠. 그녀의 생각은 선하고 즐거우며 예리합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정확히 그녀의 정신을 닮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중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덮인 남자가 있네요. 그의 정신은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지루함, 긴장으로 점철된 그의 정신은 정말 단 하루도 평온할 데가 없고요. 그의 모습은 그의 정신을 쏙 빼닮았습니다. 정신을 닦으면 늘 소녀 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소년일 수 있죠. 이상한 요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서 나오기에 나이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가만히 서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옳은 생각, 투철한 목적의식으로 생긴 주름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게 생긴 주름도 있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정신을 가다듬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겠죠. 습관처럼 품고 있는 생각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갈고 닦은 바로 그 생각이 그 습관을 만들고 바로 그 육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외부의 상황은 너무 얄팍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반면 내 안의 생각은 깊고 명료하죠.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네, 한마디로 보통 우리 상황은 복잡한데 내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러니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바로 내 스스로의 생각의 길, 진짜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외부의 상황의 영향을 아주 부정할 순 없죠.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한테는 보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신이 보는 보물과 쓰레기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봐라 강요하면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갈등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요, 있는 그 자체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습대로 남을 보니까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진정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정말 오직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지식 또한 경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주입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숨겨진 힘을 찾으셔야 해요.
유혹이 있다면 안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정신이 맞다고 그 길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정신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한다, 안 한다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내면을 키우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요, 이거 저거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한다, 안 한다. 이 질서를 지켜보십시오. 완벽한 몸을 갖고 싶으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상황을 새롭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것, 이건 목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거대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오늘 해야 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목적이 있어야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한데 모아지고 단호해지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원하는 걸 이루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는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하나 라고 자책했던 여러분의 그 낡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신이란 세계는 진짜 끝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정신은 딱 이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은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며 힘을 교환하고요. 이 연결이 느슨한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손에 성공을 쥐어다 줘도 바스라집니다. 이게 바로 뇌의 맷집이에요. 생각의 맷집이고요. 여러분, 하겠다는 의지는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무지. 그러니까 두려움의 언덕을 넘는 과정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네, 조금만 더 높고 조금만 더 강한 존재가 될 준비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야 스승이 나타납니다. 제 아무리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 정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은 사실 어떤 종류든지 노력과 생각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은 그게 어떤 종류든 작든 크든 노력과 생각의 조화, 그 결과예요. 규모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고유한 정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인류는 성공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누군가의 정말 선명한 그 상상은 언제인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명한 상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도달하려는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예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신을 따르는 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 가난과 힘겨운 노동에 짓눌린 젊은이가 있어요. 그는 교육도 못 받고 세련된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작업장에서 오랜 시간 꼼짝 않고 일해야 하는 처지죠. 하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성, 교양,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그의 비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키워갑니다.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세계에 있겠다는 그 그림이 매일 밤 그를 사로잡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정신 세계는 더 이상 그가 작업장에 붙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신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은 반드시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황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직장인이던 시절에 제가 정말 그랬었거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느낌, 내 집이 아닌 느낌, 내가 있을 회사가 아닌 느낌,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닌 느낌. 네, 그렇게 여러분의 정신에 맞는 상황과 사람, 공간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말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에 걸맞는 기회가 새롭게 찾아오고요. 그렇게 과거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란 사람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마음 깊숙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전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됩니다.
품어온 생각에 대한 결과를 그냥 정확히 정산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몫에서 아주 조금의 가감도 없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처한 상황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비상하거나 추락하거나 그대로 머물거나 무조건 이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이길 바라시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세요?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시나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만 억누르지 마세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이 있다면 끌고 오십시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되겠다고 상상한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가 보세요. 네, 그러니 이제는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을 보고 재수가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비전을 품고 기꺼이 실현과 실패로 점철된 길을 갔던 거거든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란 허들을 넘었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요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고 까마득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약간의 힘만 줘도 생각의 힘은 크게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고 집중하는 걸 시계반을 맞추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여러분만의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몇 시 몇 분으로 맞출 것인지 그 시간에 맞춰서 상황이 결정됩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에 걸맞는 사람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더 깊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